선배님들 2026년에는 임대주택 수급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요거 한번 핵심 요약 세 가지로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차량 가액 기준이 대폭 상향됐고요. 2번은 소득 기준 완화, 특히 1인 가구. 3번은 재산 심사 방식이 합리화가 되었습니다. 합리화되었다는 것은 좋게 변했다는 거죠. 사용 내역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살펴보죠. 자, 일단 영구 임대 아파트,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공공 임대 아파트, 국민 임대 아파트, 요거 들어가는 이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장 우선으로 배정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호계층, 이제 국가유공자, 장애인분,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 등,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저소득 무주택자 기준이죠.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6년도에 변화되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준이 인상이 되면은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56만 원까지 1인 가구 256만 원까지 소득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주거급여를 받으시려면은 여기에 48% 123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내 소득이 123만 원.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123만 원 이하면은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2026년도 기초수급자 소득 인정액입니다. 요거는 나눠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출처고요. 자, 보시면은 1인 가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우리가 말하는 생계급여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어가시는 거죠. 82만 원이죠. 82만 원. 요거 중요한 겁니다. 82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 수급자는 40%까지 계산해서 102만 5천 원까지.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123만 원 이하면은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교육급여는 128만 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소득 인정액이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이냐? 내가 받는 월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월 소득에 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킵니다.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더하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산 공제 기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공제 기준. 주거급여 임대주택용 재산 공제 기준입니다. 서울은 9,900만 원을 공제해 준다는 거죠. 경기도 8천만 원, 광역 세종 창원 7,700만 원, 그 외지역 5,300만 원까지는 내 재산에서 공제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빼준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재산이 8천만 원 있으신 분은 경기도에 사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빵원, 영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국민연금을 받고 계세요. 그러면 실제 소득 인정액은 국민연금만 계산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수급자 기준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중요해서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거 캡처해서 사용하시라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주거급여 기준. 아까 설명드렸듯이 123만 원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123만 원 이하면은 주거급여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연금을 70만 원 받는 분은 가능하다는 거고, 연금을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은 재산이 또 있으면 재산 환산액을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1억이 있는 분은 재산 환산액이 33만 원이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탈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요거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맞죠? 네. 자, 차량가액 기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맞죠? 기존에는 3,708만 원이었는데 현재 500만 원 인상돼서 2026년부터 4,2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금 갖고 계신 차들이 보통 2구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카트라인은 500만 원 높여주니까 여기서 카트라인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탈락 많이 되었습니다. 맞죠? 일시적으로 목돈을 내가 받았어. 자녀한테. 자녀분한테 일시적으로 뭐 돈을 받았어. 근데 그게 이제 감사 때 적용이 돼가지고 수급 기준 탈락된 경우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재산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퇴직금, 보험금, 주거 이전 비용, 채무 상환금 요런 목적으로 돈을 받으신 거라면 요거는 재산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류를 증명할 서류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확보해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배님들. 자,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방송을 하나 올렸는데 이 방송 올렸는데 이게 너무 좀 복잡하게 만든 좀 거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좀 요거는 좀 단순하게 간략하게 다시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요거 보시고 좀 더 이제 소득 인정액이 궁금하다. 뭐 재산 환산액이 궁금하다. 이러면은 이제 기존에 올렸던 방송 제가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만든 거였어요. 너무 복잡하게 만드니까 조회수가 좀 낮은 것 같아서 지금 요거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요걸로 많이 보세요. 선배님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